필립스 곡선 시작할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지수라고 한다. 첫 번째 문장이 사회적 불행지수의 개념을 설명했네. 정의지, 그지? 자, 물가가 올라요. 실업도 높아요. 실업률이 뭐야? 일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는 없는데 돈은 없어. 근데 물가가 높아. 그러면 당연히 불행하겠지. 그지? 이걸 사회적 불행지수라고 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경제는 불행지수가 낮아야겠지.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낮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어느 한 가지가 낮아지면 다른 한 가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하나가 낮아지면 하나가 높아진대.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네. 반비례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역의 관계라는 거지. 역의 관계. 자, 실업률이 낮아.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 실업률이 낮아. 일자리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소비가 일자리가 있으니까 돈을 버니까 소비를 많이 하겠지. 그치? 소비가 높아지면 그러면 당연히 뭐하니? 물가는 높아지겠지. 이런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거야. 영국의 철학자, 여기 갈로 하자. 필립스는 1866년에서 1957년, 한 100년 가까이 되네, 그지? 100년간에 자,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상승률의 사이를 분석한 결과, 자,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을 했대. 월급, 돈을 받는 상승률을 했대. 자,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의 충돌한다는 거야. 상충 관계, 다시 말하면 반비례 관계, 다시 말하면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거야. 우리 지금 앞에는 뭐 했니? 자,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을 했지, 그지? 실업률을 했는데 여기에 필립스가 실업률하고 뭐 했니? 임금 상승률을 했네. 물가 상승률이 아니고 임금 상승률을 했네. 왜 임금 상승률을 했을까? 이 병영 아래 기록이 실업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록은 없나 봐. 그러면 임금 상승하면 물가는 임금이 받는 돈이 많잖아. 월급으로 받는 돈이 많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둘을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비교하는 거나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은 어떤 관계? 비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임금 상승률, 명목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신해가지고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 간의 역의 관계를 필립스 곡선으로 나타냈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꼴 임금 상승률 여기 두 개 같으니까 물가 상승률 대신 임금 상승률 넣어가지고 뭘 했다고? 필립스 곡선. 요게 필립스 곡선, 요게 중심 하재지, 그지? 중심 하재고요. 만들었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PC 이 곡선은 곧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의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요까지 이렇게 여기에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까지가 PC의 유래 이게 나타난 배경이고요. 그리고 자, 물가 안정과 물가가 내려가면 완전 고용 실업률이 고용된다는 것은 실업률이 다시 말하면 낮아진다는 거지. 요게 어렵다. 다시 말하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렵다. 자, 그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요게 PC야. 그러니까 봐. 여기가 실업률이야. 실업률이 이렇게 자, U1에서 U2로 자,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물가가
이렇게 내려갔지.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겠지.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요게 이제 PC야. PC고, PC 뭐,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야. 자, 이러한 점에서, 점에 기초하여 케인스 학파, 이제 새로운 게 나왔다. 케인스 학파는 완전 고용의 대가로 약간 물가의 상승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가 뭐야? 여기가 실험들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낮아지면 물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는 감수해야 된다. 요거는 감수해야 된다고 누가 케인스 아파가 얘기한 거야. 케인스 아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다는 거지, 그지?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다는 거고, 요게 현실에 부합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요게 케인스 학파가 케인스가 대공황 때 경제학자야. 이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이 뭐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거지. 시장에 개입한 게 뉴딜 정책이야. 그걸 주장한 사람이 케인스야. 그래서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는 요게 총수요 관리 정책이고 유효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수요라는 것이 소비라 생각하면 돼. 자, 소비를 관리해야 된다. 이때 총수요 관리 정책이란 정부의 지출을 조절하거나, 자, 정책 내용이야. 정책 내용 첫 번째가 정부의 지출을 조절하는 거래. 정부 지출 정책 내용 첫 번째. 정부의 지출을 조절한다. 이 우리 누딜 정책 할 때, 이 밑에 대규모 토목공사 했거든. 그러면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야. 지금 같으면 코로나 시대니까 국민 지원 자금 이런 거 주는 거 있지. 정부가 돈을 푸는 거야. 이렇게 하거나 돈을 갖다 시장에 많이 풀리도록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돈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돈을 시장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이제 내용 두 번째는 세율을 조정하는 거야. 세율을 조정하는 경기 조절 방식을 의미한다. 세율을 어떻게 해요? 100만 원 받으면 5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100만 원 받으면 만 원만 세금 내는 거야. 그러면 4만 원 내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 공장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더 많이 고용하고 그렇겠지. 그치?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고용은 늘어나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실업률은 낮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니까 물가는 올라가지. 그치? 이걸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업 구제를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발주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게 구체적 내용이지. 이게 구체적 내용. 앞에 정책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거지. 그지? 케인스 학파는 총수요는 증가시키며, 다시 말하면 수요는 소비라 했지. 소비를 증가시키면 생산이 증가하지. 증가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구매 의욕도 증가해 뭐가 되니? 물가 상승이 나타나고 경기가 부양된다. 자, 경기가 부양된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어디서부터는 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는 뭐니? 총수요 관리 정책의 효과.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 감소가 대응되는
필립스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자, 우리 필립스 곡선 보면, 자, 필립스 곡선 보면 물가 상승과 실업률 감소, 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상승하면 실업률은 감소하지, 그지? 실업률은 이렇게 U1으로 감소하지, 그지? 요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거 어떤 그래프? 우하향 그래프지, 그지?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케인스 학파는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균형점이 2,0에서 2,1으로 자, 이동한다고. 이걸 어떻게 이동해요? 2,0에서 2,0에서 2,1으로 이동하지, 그치? 같은 선 안에서, 곡선 안에서 이동한다, 이거. 요 2연에서 곡선, 아이고, 여기 적으면 안 돼, 나중에. 자, 여기 적자. 여기. 자, 이동. 여기 어디서? 곡선 안에서 이동하는 거야. 곡선. 자기 곡선 안에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아니고, 안에서 뭐가? 점이 이동한다. 다음 거 볼게. 보았다. 케인스 학파가 전제하는 우하향. 우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지, 그지? 필립스 곡선은 자, 언제까지? 1960년대까지는 현실 경제 정책을 잘 설명해 주었어. 괜찮아. 이때까지는 먹혀 들어갔어.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럼 1970년대 뭐가 있었냐면 석유 파동이 있었어. 석유 파동이 있어가지고 석유값이 엄청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올라간 거야.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률 내려간다 그랬지, 그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PC가요. 필립스 곡선이요. 곡선이 이제 맞지 않게 된 거야.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기 침체 시 실업률이 우리 증가하면 물가는 내려갔잖아, 그렇지? 근데 물가가 떨어지던 과거와 달리 자,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물가도 같이 높아졌어요. 이런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갈로 하자. 이러한 현상을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에 또 고실업이지 고실업 고물가하고 화살표 굳이 할 필요가 없네 그지 고물가에 다시 적자 고물가에 고실업 자, 여기까지 뭐하니? 용어 정리지, 그지? 개념. 스태그플레이션의 개념과 왜 이 말이 생겨났는지 어원을 설명해주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받게 되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프리드만, 펠프스 등의 누가 나왔니? 아까 케인스 학파 나왔는데 이제 통화주의자. 자, 들은 우하향 필립스 곡선이 일시적일 뿐이며, 자, 케인스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주장했다. 자,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수요를 정대시키면 경기 주체 기대에 의해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며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하지만 그러니까 자 완전 부정은 아니다 그지 일시적으로는 완전 필립스 곡선을 완전 부정은 아니고 일시적으로는 그래 일시적으로 나타나니까 맞다. 근데 그 효과가 어떻다고 일시적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왜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물가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인식하고 난 다음에 소비를 줄이는 거야.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줄이는 등 물가 상승에 어떻게 해요? 적응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이전에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하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야. 즉 그림에서 단기 필립스 곡선에 의해 2형에서 2원으로 이동했던 균형점이 경제 주체들의 물가 상승 인식을 해가지고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P1, 실업률이 U2인 균형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거 다시 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는 필립스 곡선은 이 선 안에서 옮겼는데 이 프리드만과 펠피스의 통화주의자들은 요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렇게 곡선이 어떻게 해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자 물가는 실업률이 이렇게 실업률은 그대로고 너무 이 그림을 실업률은 이렇게 U2 그대로인데 물가만 이렇게 P1으로 옮겼다는 거야. 우리 앞에 필립스 곡선은 어디니? 실업률이 U1으로 옮겼지, 그치? 근데 통화주의자들은 실업률은 U2 그대로인데 물가만 P1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측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야. 곡선 자체가. 다시 갈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해 시행할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복되어 장기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 U2가 고정으로 고정된 수직선 형태가 된다. 우하향이 아닌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거야.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격은 가격이 아니고 또 요걸 반복으로 시행하면 가격은 요 P2를 하자. P2 이렇게 되면서 가격은 그대로고 실업률도 그대로인 이렇게 되면서 곡선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실업률은 또 이렇게 되고 실업률은 그대로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실업률 봐봐. 실업률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 수직선인 형태가 된다는 게 통화주의자의 계속 있잖아. 계속 정부가 지출을 하고 그리고 세율을 낮추고 이러면 이렇게 수직선인 상태가 된다는 거야. 실업률은 그대로이고 물가만 올라간다는 거야. 자, 이런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거야. 여기 갈로 안 닫았지, 그지? 요 글씨다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자 케인스 학파의 한계 실업률이 안 내려가고 실업률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물가만 올라가고 실업률은 그대로인 거 이게 한계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통화주의자들이 케인스 학파를 비판했다는 소리지, 그지? 자, 다시 가가지고 아까 수직선 형태로 이렇게 됐지, 그지? 결국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업률과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 실업률하고 고용 상황 같은 말이다, 그지? 계속 실업률이 어떻게 해요? 고정된 상태, 낮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지, 그지?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만 상승을 가속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낮추지는 못하고 물가만 그대로 상승한 거야.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았냐면 경기 부양을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이거 정부가 돈 풀고 세율 낮추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즉 이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필립스 곡선을 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총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 총공급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산을 늘려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어떻게 방법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력 구조 조정이나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 방법 두 번째,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입 안 하거나 아니면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거야. 시장에 맡겨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능을 하여 장기 총공급의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에 총공급 관리 정책을 근거하는 게 누가?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곡선이 어디로 간다고요? 밑으로 이렇게 가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가게 하면 실업률도 낮아지고 물가도 낮아지겠지, 그지? 이런 정책을 적으라는 이게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게 통화주의자들의 정책인 거야. 자, 요까지고 이해됐지, 그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 뒤에. 아직. 그래. 자, 우리 정리해 볼게. 자, 주제는요. 필립스 곡선이 나왔지. 필립스 곡선에 대한 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상이한 견해. 케인스 학파는 이게 유용하다는 거고 통화주의자들은 유용하지 않다는 거지. 필립스 곡선이 PC가 유용하다는 거고 PC가 유용하지 않다는 거지. 1문단은요. 필립스 곡선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나왔지. 자, 사회적 불행지수가 나왔어. 사회적 불행지수는 뭐니? 물가도 높고 물가 상승률에 그리고 실업률이 더해진 게 사회적 불행지수고 사회적 불행지수가 낮은 것이 좋지만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관계가 어때요? 반비례 관계지. 그 다음에 자 물가 상승률을 대체하여 물가 상승률 대신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래.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대신에 했지, 그지?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낸다. 얘네 둘이는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은 같으니까. 얘네 둘이는 자, 같이 같음. 그러니까 자, 임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로 대체해가지고 역의 관계, 둘은 반대 관계를 나타낸 게 무슨 곡선? 필립스 곡선. 자, 이 문단은 케인스 학파가 이 필립스 곡선을 갖고 와가지고 총수요 관리 정책과 필립스 곡선을 설명하는 거지. 케인스 학파의 주장은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 완전 고용의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정부가 어떻게 해요? 돈을 풀으라는 거지. 지출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낮추라는 거지. 낮추는 경기 조절 방식. 누가? 정부가 개입하라는 소리야. 총수요 관리 정책의 결과 생산이 증가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실업자의 수입과 구매 의욕이 그러면 생산 증가할 뿐만 아니고 돈이 이제 정부가 돈을 푸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잖아. 그러면 소비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구매 의욕도 늘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상승이 나타나고 경기가 좋아지지, 부양됩니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상 이 곡선 안에서 좀 여기서 여기로 옮기지, 그지? 상에 있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균형점이 어디에서 잠깐만
E1에서 우리 그래프 잠깐 볼까? 여기에 E1에서 아니 E0에서 E1으로 E0에서 E1으로 이동하게 되지. 자, 근데 이게 70년대 오면서 석유 파동이 나면서 이 필립스 곡선이 안정성과 타당성이 의심받게 되지. 1970년대 이후에는 시럽도 높고 고시럽에 고물가 둘이는 반대 반비례 관계였는데 아니야.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경기 침체인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 합쳐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라고 하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션으로 인해 필립스 곡선의 안정성과 타당성 의심받게 되고 3문단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한 수직선 형태의 장기 필립스 곡선 잠깐 보면 이렇게 자 노란선으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게 누가? 통화주의자들이야. 그러면 통화주의자들은 PC를 부정하는 거지. PC를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 거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케인스 학파에 대한 통화주의자들의 비판은요. 자, 인플레이션을 물가만 오르고 실업률은 그대로다. 가속론,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들었고요.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은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를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등 물가 상승 에 어떻게 해요? 적응하게 되므로 실업률은 총수요 관리 정책 시행 이전에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된다. 그래서 자, 균형점이 어디에서 다시 여기 E1에서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 물가 상승이 그대로 되잖아, 그지? E0에서 E1으로 이동하고 경기 주체의 물가 상승 인식으로 인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자, 물가 상승률은 P1 실업 상승률은 U0 자, 물가 상승률은 P1 여기 먹는 거야. 그리고 실업률은 다시 볼게. U0가 되는 거야. 균형점을 이동. 그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해서 시행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실업률이 어디로? U2로 어디로? 여기 U2래. U0로 고정된 어떤 형태? 수직선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5문단 통화주의자들은 뭐 하자고? 총공급 관리 정책을 쓰자고. 총공급 관리 정책은 뭐라고? 공급을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산을 늘리는 거야. 증가시키는 총공급 관리 정책을 쓰고 그래서 필립스 곡선을 어디로? 곡선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자고. 여기 하나 안 낸 거 있네. 총수요 관리 정책의 장기적 결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 상승만 가속화한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